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과 사람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할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권리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금. 지금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할 상가 권리금에 관련된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되겠는데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이 권리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이익을 말합니다. 장소적 이익. 그러니까 장사하는 데도요, 입지 조건이 좋으면 권리금이, 바닥 권리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점포의 이치라든가 그런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점포 이치라든가 상권의 그런 토대로 형성된 것이 바닥 권리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업 권리금입니다. 바로 영업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점포, 가게의 무형자산을 얘기합니다. 점포의 무형자산. 이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없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점포의 어떤 영업상의 노하우라든가 또는 거래처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또는 그 가게 점포의 어떤 신용 상태가 좋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업 권리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권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하나의 그 점포의 그 어떤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대가라고 할까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시설 권리금입니다. 어떤 영업 시설, 그 점포의 어떤 기계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뭐 공구 기구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뭐 그 영업하다 보면은 그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형태가 있는 시설물이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요.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입니다. 10조의 3에 이렇게 권리금의 정의가 나옵니다. 법으로 명문화 시켰어요. 권리금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목적물이 다 상가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그 영업 시설의 비품 또는 거래처 또는 신용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즉 형태가 있는 유형과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네. 이런 게 다예요. 권리금의 정의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10조 3항에 10조 3의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리금 계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권리금 계약. 이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요, 원래 여기 임대인이 있었고요. 여기 임차인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 임대인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시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 임차인,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구임차인과 새로운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을 맺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조 사항을 보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4입니다. 10조의 4에 보게 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10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임대인이 있고요. 현재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요 임대 기간이라고 한다면 끝나기 전 3개월 전입니다. 이게 임대차 종료일인데 3개월 전 3개월 전에 임차인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맺는 것, 이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만 권리금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집세지요,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많은 집세, 차임,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임차인에게 그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임대인이 방해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만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10조의 4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이제 2015년 5월 13일 개정됐는데요. 2015년 5월 13일 당시, 그러니까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대차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종료된 사람은 2015년 5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의 5호입니다. 제10조의 5호인데요. 이거는 권리금 적용 제외가 나옵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가 나오는데 권리금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유재산. 국가재산이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공동재산이죠. 공유재산. 국가소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건물을 오래돼 가지고 헐고 다시 있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임대인의 건물이 재건축이 되거나 철거하고 이제 철거가 됐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이룩한 영업 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건물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했는데 임대인 집주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 한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겠죠. 건물을 철거하니까요. 이때는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할 권리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인데요. 반드시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차 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까지 기간 동안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5년까지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건물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5년 동안 5년 이상 계속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계약을 하는데 권리금 계약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 건물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